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송민기고, 오늘은 알고리즘 영상이 아니라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, 유니티로 만들어진 멀티플레이 가능한 보드게임이에요. 그거를 왜 만들게 됐냐라고 하면은, 제가 혼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끝까지 경험해 본 게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뭐 고객들한테 배포하고 사후 관리까지 들어가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들어서 나도 그러면 나만의 프로젝트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도전을 하게 됐고, 게임 프로젝트를 고른 이유는 제가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게임 자체는 좋아합니다. 좋아하는데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고, 약간 제가 잘 알고 있는 서비스기도 하고, 그리고 친숙해서 사람들이 좀 가볍게 써줄 것 같았어요. 제가 막 비즈니스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홍보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좀 남들이 좀 써줄 만한 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전에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했던 보드게임 중에 키플라워라고 좀 유명한 보드게임이 있어요. 그걸 한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 있었고, 그거를 한번 PC에서 플레이 가능한 게임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일단 서론이 좀 길어지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. 유니티 자체를 사용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. 9월 말부터 해서 유니티를 접하게 됐고, 유니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써본 적은 없고 게임 개발도 해본 적이 없어요. 간단하게 이제 언어를 처음 공부할 때,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공부할 때 막 그 콘솔 베이스의 텍스트 기반의 게임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만 해봤고 뭐 계산기 만들기 뭐 그런 것만 해봤지, 그런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들어간 게임은 처음입니다. 그래서 요걸 하기 이전에 내가 유니티를 쓸 수 있나? 내가 목표로 한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데 유니티를 사용을 할 수 있나? 이런 걸 검증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틱택토라는 2D 게임을 만들어 봤어요. 물론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중간에 하다가 요 정도면 내가 유니티를 써서 보드게임 만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요 보드게임으로 넘어갔습니다.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지금부터는 게임을 실제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OBS 스튜디오로 녹화를 뜨고 있는데 이 화면을 동시에 띄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일단은 멀티플레이 게임이니까 여럿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단 기본 화면은 이렇습니다. 게임 레디 버튼을 누르면 서버에서 자원을 생성해가지고 뿌려줘요. 지금 보면은 요 사람 모양의 자원이 한글로 할게요. 일꾼이라고 하는데 이거 일꾼 자원들을 각 플레이어들마다 8개 랜덤하게 배포를 합니다. 뭐 총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플레이어마다 파란색, 노란색, 빨간색 일꾼을 랜덤하게 8개씩 배포를 해요. 이게 기본은 실제로 존재하는 보드게임,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하는 보드게임을 표방한 거기 때문에 얘네 하나하나가 각자 오브젝트고 각자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. 서버에서 얘네를 관리를 하고 실제로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성됐지만 제 눈에 저한테 할당되지 않은 많은 일꾼 자원들이 있겠죠. 여기 보이는 육각형 타일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것도 이제 정해진 범주 안에서 각 라운드마다 랜덤하게 6개씩 뽑아가지고 중앙에 놓는 거예요. 이게 뭐 실제로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보드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. 이렇게 생성이 됐고 지금 약간 UI가 허접해 보이는 거는 대부분이 무료 에셋을 갖다 붙여서 그래요.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중에 돈 주고 사서 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. 뭐 폰트든 아이콘이든 이런 3D 오브젝트든 다 공짜로 만든 뿌리는 거 그것들 갖다 쓰는 거고 필요한 게 없으면 그것들이 이어 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그럴싸하게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퀄리티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그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, 나중에 개선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뭐
지금 제 차례니까 여기 왼쪽에 보이는 노란색 숫자 아이콘은 턴 아이콘이거든요. 제가 지금 첫 번째 턴을 할당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턴을 할 수 있는 행동은 제 일꾼들을 갖다가 이 타일에 놓을 수 있습니다.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은 타일을 가지는 거거든요. 각 플레이어마다 이제 턴을 번갈아 가면서 이 타일에 일꾼을 올려놓을 수 있어요. 올려놔가지고 각 타일마다 일꾼을 가장 많이 올려놓은 사람이 그 라운드에서 타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왼쪽 밑에 있는 이 타일에다가 노란색 일꾼을 가져다 놓으면, 그리고 나서 어떤 플레이어도 이 타일 위에다가 일꾼을 올려놓지 않으면 이 타일에 한해서는 제가 가장 많이 일꾼을 올려놓은 사람이 되잖아요. 그러면 라운드가 끝날 때 이 해당 타일은 제 거가 되는 거예요. 이걸 이제 경매라고 합니다. 영어로는 비딩이라고 하더라고요. 비딩인지 바이딩인지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이 주가 되는 내용은 그거고, 그거를 구현을 했고, 제가 이미 노란색으로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. 이 타일은 지금 제가 이기고 있는 타일이에요.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제 거가 되는 타일입니다. 그런 경우에는 이미 할당된 이 타일을 제가 옮길 수 없어요. 그래서 클릭을 해도 반응하지 않고 대신 타일 인포메이션이 뜹니다. 조금 지금 보여드릴 건 아니었는데, 이 일꾼 자원을 클릭해서 드래그 할 때는 일꾼을 움직일 수 있고, 타일을 클릭했을 때는 타일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어요. 지금 많이 비어 있는데 요거는 기능이 구현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얘는 움직일 수 없고 대신에 추가로 타일을 더 올려놓을 수는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컨트롤을 마우스 클릭이랑 드래그로만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거든요. 그 외에 다른 행동들을 안 하게끔 돼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자꾸 사설이 들어가는데 모바일 버전을 의식해서 그렇습니다. 모바일에서는 뭐 키 입력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우클릭을 한다던가 마우스 휠을 한다던가 하는 동작들이 좀 제한되잖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만 해결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부분의 기능들이 개발이 됐습니다. 보면은 그럼 제가 여기 타일에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타일이지만 추가로 올려놓을 수 있어요. 더 많이 올려놓으면 제가 이 타일을 먹을 확률이 높아지겠죠. 그래서 같은 색 타일끼리는 합칠 수 있습니다. 같은 색 타일끼리는 드래그 해가지고 위에 올려놓으면 합칠 수 있어요. 3개 이렇게 되죠. 해서 올려놓으면 요 타일에는 3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 타일을 먹고 있는 거고, 여기 집 모양 위에 뜨는 3 글자 이거는 이 타일에서 이기고 있는 사람이 일꾼을 몇 개 놨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플레이어가 만약에 이 타일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최소 4개 이상의 일꾼을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. 추가적인 룰이 있는데 키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일은 노란색 일꾼이 먹고 있잖아요. 노란색 일꾼이 제일 먼저 발을 들였잖아요. 그러면 다른 색 타일은 여기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. 다른 색 타일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임 룰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애초에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.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노란색 일꾼이 먹고 있는 이 타일에다가 파란색 일꾼을 올려놓으면 튕겨냅니다. 유치하긴 하지만 그런 걸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. 너 이 행동은 할 수 없는 행동이야, 이런 거를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려고 아예 튕겨내버립니다. 개수가 많아도 마찬가지예요. 개수가 많아도 한 번에 튕겨냅니다. 요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,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합치는 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쪼개는 게 좀 힘들었어요. 쪼개는 거 어떻게 하냐? 요거는 유니티로 만든 다른 게임들에서 좀 영감을 얻었는데, 쪼개는 건 좀 특별하게 내가 그룹화되어 있는 이 일꾼들을 오른쪽 위에 이 상자에다가 갖다 대면 하이라이트 되죠. 상자에다 갖다 놓으면 얘네가 다시 쪼개져서 분리해서 나옵니다. 얘네 다시 쓸 수 있어요. 하나씩 개인적으로 또 쓸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턴을 진행을 할 수 있고, 내가 이 턴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끝났다 라고 하면은 오른쪽 밑에 요 재생 버튼 플레이 아이콘을 누르면 다음 턴으로 넘어가요.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들이 플레이 할 수 있는 겁니다. 지금은
서버에 저 혼자만 붙어 있기 때문에 턴이 넘어가고 말고가 없죠. 다시 제 턴으로 돌아옵니다. 그러면 영원히 이것만 반복하냐? 그게 아니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턴에 제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제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어느 누구도 행동을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라운드가 끝난 걸로 간주합니다. 그 라운드는 끝난 거예요. 그래서 각자 이제 타일에 붙어 있는 일꾼들의 개수를 세 가지고 이 타일의 승자를 가려내고 각자 타일을 가져갑니다. 그리고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는 거예요. 그것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. 게임 자체에 대한 게임 로지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나중으로 좀 하고 일단은 다음 세팅에 대한 기능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. 게임이 이제 멀티플레이 게임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팅 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같은 서버에 붙어 있는 클라이언트들끼리는 채팅이 가능합니다. 그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. 각자 게임 레디가 되면은 어 설명하다 말았죠. 게임 레디가 되면 똑같이 각자 클라이언트들끼리 일꾼을 이제 각자 나눠 봤습니다. 보면 이제 같은 화면을 보고 있다는 가정하에 만든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상대방의 일꾼들이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 맞은편에 상대가 있고 같은 타일을 공유하고 있어요. 제가 하는 행동들이 상대방한테도 보여집니다.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면 원래 게임 안에서도 그러니까 원래 그 오프라인 게임 실제 그 오프라인 보드 게임에서도 상대방의 일꾼은 기본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. 여기 이제 안 보이지만 중간에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얼만큼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는 색깔이나 뭐 몇 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거를 표현을 했고 채팅하기 전에 이것만 잠깐 할까요? 상대방이 뭘 이거 움직였다. 내가 만약에 노란색 타일을 여기 스테이블 다시 노란색 일꾼을 스테이블 타워에다가 옮기고 턴 종료를 눌렀다고 하면은 다른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투명한 일꾼이 여기 이제 스테이블 타일에 옮겨 붙은 것처럼 표현이 돼요. 그래서 스테이블 타일은 어떤 플레이어가 선점을 한 거고 나는 여기에다 먹으려고 하면은 나는 이 타일을 내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노란색 일꾼을 올려놔야 돼요. 파란색이나 빨간색은 튕겨 나갑니다. 노란색을 두 개 이상 올려놔야 이제 내 거가 되는 효과가 있겠죠. 두 개 이상 올려놓고 턴 종료를 누르면 이제 다른 플레이어에서 두 개 올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. 여기 숫자 보면 지금 2로 갱신이 됐는데 가장 최근에 제일 많이 올려놓은 일꾼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거예요. 내가 얘를 다시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3개를 올려놔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1번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일꾼을 올려놓은 셈이 되겠죠. 그럼 이제 이렇게 갱신이 되고 만약 이대로 라운드가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1번 플레이어가 요 타일, 스테이블 타일을 먹게 될 거예요. 요거랑 별개로 채팅 기능. 그쵸? 채팅 같은 경우에는 채팅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할 수도 있고 키보드에서 엔터를 눌러서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. 들어가서 뭐 그냥 별거 없고 이거 뭐 길게 설명할 거 없고 채팅할 수 있어요. 영어로도 가능하고 한글로도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보내면 상대방 쪽에서도 안녕하세요라고 볼 수 있어요. 지금은 약간 좀 구린 게 이름이나 아이디가 안 나오고 서버에서 랜덤으로 발급한 8자리 그 문자열이 나오거든요. 얘가 돼 있는데 얘는 좀 개선 사항이 되겠죠.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. 제가 말하는 내용은 미 해서 시간이랑 내용이 나오고 상대방이 받은 거는 이제 보낸 사람의 아이디랑 이제 시간이랑 내용이 나옵니다. 그래서 답변을 할 수 있어요. 답변을 하면 상대방 쪽이 보이게 되고 제가 이 기능을 지금 넣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빌드된 버전에 안 들어갔네요. 원래는 제가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한 기능에는
누군가가 채팅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알람이 떠요. 여기 빨간색 알람이 떠가지고 새로운 채팅이 들어왔다, 새로운 메시지가 왔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빌드된 버전에는 그게 없네요. 그렇게 해서 게임의 좀 굵직한 기능, 채팅이랑 뭐 이제 타일을 경매하는 시스템,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났고, 그래도 저는 요거를 개발자 포트폴리오 용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로 뭐 수익을 낸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. 기본적으로 키플라워 자체가 저작권이 있는 보드게임이기도 하고, 이걸로 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. 네, 있는지 사실 확인도 안 해봤는데 있을 수도 있고, 뭐 일단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. 네. 어찌됐든 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걸로 마무리 지어서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고 싶고, 지금은 아직 그 중간 단계예요. 저 계획으로는 한 50% 정도는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설계가 3, 40% 먹었기 때문에 개발하는 걸로만 따지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. 대부분은 이제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고, 기능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몇 개 이제 없거든요. 뭐 점수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타일들마다 좀 특별한 효과를 가진 타일들이 있어요.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추가를 하는 것 뿐이지, 대부분에 대해서 구조체나 서버 로직 같은 거는 대부분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, 퀄리티를 올린다고 하면 뭐 무한히 올릴 수 있겠지만 제가 목표한 데까지 완성을 하는 데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단계는 이러하고, 일단 현재 경과에 대해서는 이러하고, 앞으로 제가 뭘 더 하고 뭘 더 할 계획이고 어떤 거에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영상을 따로 올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